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가 세무 영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매출 규모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물어봐도 그분들은 아예 잘 몰라요. 예측하지 못한 폭탄 세금을 맞는 경우도. 안녕하세요. 세숙TV 이하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올바른 세무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세무사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업무 소통 그리고 절세 능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을 맡기기 전까지는 그 세무사의 업무 소통과 절세 능력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고충을 해결해 드리고자 세숙TV에서 4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무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무실을 선택하라는 건데요. 뉴스나 현실에서도 많이 보이지만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가 세무 영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보통은 사무장이기도 하고 사무장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영업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영업을 할 때 내세우는 조건이 아주 저렴한 기장료 그리고 무료 혜택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세무사 사무실을 선택하다 보면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사실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한 계약의 책임의 몫은 누구일까요? 그건 결국에는 온전히 CEO의 몫이 되는데요. 저한테도 사실 그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저도 개업 초창기에는 이제 거래처 몇백 개, 몇천 개 갖고 있으니까 미팅을 하자. 그래서 만난 적도 있는데요.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거래처 몇백 개를 그냥 뭉태기로 넘겨주겠다. 돈을 줘라. 이런 식의 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종은 무엇이냐, 매출 규모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물어봐도 그분들은 아예 잘 몰라요. 그냥 몇백 개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데 그 안에 속해 있는 몇백 개의 거래처들이 얼마나 많이 옮겨 다녔을까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처들이 과거에 분명히 어떤 세무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벌어질 리스크까지도 제가 책임질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영업한 거래처도 아니고 제가 잘 모르는 거래처를 수십 개 받아봤자 사실 저는 그냥 돈을 버는 것 뿐이지 그 거래처를 받아도 너무 찝찝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찝찝한 거래처를 들고 책임질 수도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래처와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세무사로서 이제 그런 제안을 다 거절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세무사 사무실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폭탄 세금을 맞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이럴 때 사실 내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모든 거래처와 매번 어떤 이슈를 가지고 상담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회사의 사원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세무사와 진지하게 상담도 하고 내가 맡긴 기장 세무사가 적어도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큰 이슈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고 어떤 법을 찾아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이 얼굴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세무사랑 갑자기 나의 그런 세금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기장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세무사가 그걸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세무조사 나올 때도 굉장히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리미리 대비를 하려면 1년에 적어도 몇 번은 세무사랑 소통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세무사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빠르게 변화하는 세법에 대응하는 그런 경험 많은 세무사를 선택하시라는 건데요. 대한민국 아시다시피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고 사실 법이 바뀌기에는 항상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거는 세법인데요. 우리나라는 타의 국가 모범이 될 만큼이나 세금을 잘 징수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모든 어떤 행위 안에 다 세금이 붙어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요. 거기서 저희인 전문가들도 사실 요새 변하는 부동산 세법 너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거 일일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너무너무 많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일반 납세자들은 얼마나 이런 변화하는 세법에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세무사가 공부를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내가 뭔가 물어봐도 잘 모른다. 이러면
납세자 입장에서 너무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정된 세법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 변화하는 세법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 시대가 너무 변하면서 이제 내가 세법이 변했는데 옛날 세법 가지고 자칫했다가는 나중에 세금 폭탄이 나올 수도 있고, 시대를 역행하는 어떤 세법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응을 못하면 그 흘러나가는 세금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르게 대응하는 세법에 익숙한 세무사를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단순히 저렴한 기장료가 아닌 상담을 통해서 나한테 합리적인 수수료를 측정해주는 그런 세무사를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뭐 다 아시다시피 사업을 시작하면 세무사 껴야 돼, 세무사 뭐 여기가 싸,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통 기장을 많이 계약을 하시는데요. 저한테도 항상 뭐 다 물어보시고 마지막에 하시는 질문, 기장료가 얼마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결국엔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작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세무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보고 싼 가격을 비교하는 똑같은 양과 질의 그런 상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렴한 만큼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납세자분들 보통 다 불만이다, 좀 싸서 했더니 굉장히 불만족스러웠다, 세무사랑 뭐 얘기도 못 해봤다, 세무사가 누군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근데 많이 나와도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답답해 하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1, 2만원 뭐 혹은 3, 4만원까지도 저렴한 세무사 사무실을 선택했을 때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는 세금의 차이가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만큼 그 몇백만원, 몇천만원의 절세의 기회를 잃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기장료는 사업주의 그런 상황이나 현실에 직면해서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사업 파트너,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단순히 뭐 몇만 원의 뭐 기장료에 연연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숲을 보시고 결정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합리적인 결정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CEO가 내는 세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 4가지 포인트를 짚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세무사가 실제로 운영하는 사무실, 두 번째 원활한 소통, 그리고 세 번째 빠르게 변화하는 세법에 대응하는 세무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세무사, 이렇게 선택하시라는 건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세무의 영역이 단순히 그냥 누구나 해야 되고 꼭 있어야 된다 해서 나는 가장 싼 세무사를 찾겠다, 이런 기준이 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같이 동반 성장을 하는데 진심 어린 응원과 그리고 절세 대안을 내줄 수 있는지, 그런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두 올바른 세무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